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정규범 리더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규범이라고 하고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경매 투자로 이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병행하면서 그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에게 강의도 하고 모임을 통해서 그런 좀 지식을 나눠주면서도 수강생분들에게 경험을 좀 하게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네. 그럼 처음에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경매 이제 전문가로서 네, 저희 이제 같이 함께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경매를 처음에 접근하게 된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뭘 하든 한 1년, 3년, 5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편인데 뭐 3년, 5년 계획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뭐 저를 닮은 예쁜 딸이 아니라 예쁜 자녀도 낳아서 네. 이제 하고 싶은데 사실 월급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뭐 투자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뭐 사회초년생 이제 뭐 2년 차 이런 사원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큰 목돈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투자는 뭐 주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가격이 급락이 있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을 굉장히 줄 것 같아서 하지 않았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중에서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를 그때 처음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경매를 많이 해오셨는데 네. 혹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총 몇 채 정도를 낙찰하셨는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2년 정도 걸려서 네. 5건을 낙찰 받았고 경매로만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이 경매만 사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5채는 경매로 했지만 거기서 생겨난 더 불어난 자본금을 가지고 나머지 5채는 일반 매입으로 매수를 해서 지금 10채를 갖고 있습니다. 10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혹시 부동산 경매를 네. 직장을 다니시면서 계속 해오셨나요? 이 낙찰 받은 거는 회사 다니는 동안 다 만들었던 거고요. 네. 지금은 퇴사를 하고 부동산 관리도 하고 여기 여러 지역을 좀 다니면서 임장을 다니기도 하고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집안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하고 교육에 또 힘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퇴사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역으로 보면 부동산 이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이제 가능하셨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대략적으로 뭐 네. 좀 약간 곤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수익은 또 어느 정도 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월세로 받고 있는 것만 계산을 하면 이자 제외하고 한 150 정도를 받고 있고 네. 그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물건에서 뭐 몇십만 원이 남고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네. 월세 받고 있는 건 그 정도고 이제 사실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뭐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전세로 세를 주고 있는 물건들도 꽤 다수 있거든요. 그런 물건에서는 좀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큰 목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거를 또 재투자하면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강의를 하고 이런 거에서도 좀 소소하게 받는 그런 수입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다 합치면 뭐 직장인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네. 방금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월세 150이라는 게 네. 참 많이 꽂혔어요. 네. 그 월세 150을 만들기까지가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 정도로 시작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사실 부동산 그 대출 규제가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가 이제 첫 낙찰 물건인데 그 물건 대출이 80%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무주택자여도 40% 그리고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대출이 그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마이너스 통장을 잠깐 만들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 좀 조심스러운 게 마인드가 굉장히 좀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강하신 분들은 하셔도 저처럼 해도 되는데 처음 시작하고 약간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굳이 만들진 마시고 처음에 왜냐면
전세나 월세 세팅을 하기까지 그 공실이잖아요. 그 동안에는 묶이는 투자금이 좀 꽤 크거든요. 보증금만큼.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초기 투자금으로 있어야 그래도 좀 소액 빌라나 좀 규제 지역이 아닌 곳 아니면 정말 가격 자체가 저렴한 물건을 받아서 세팅을 하기 전까지. 그리고 나중에 세팅을 하면 뭐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전세 세팅을 하면 오히려 낙찰 금액보다 더 높이 받아서 뭐 대출을 다 갚고도 돈이 남는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네. 수강생도 그렇게 해서 네. 다 대출을 갚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4천만 원이 통장에 남았더라고요. 그냥 물건 낙찰 받고 전세만 났는데. 이제 리노님 말씀해 주기에는 초기에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이제 심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요즘 시기에도 이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 시기로서 네. 적합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가 부동산 경매를 뭐 10년, 20년 해본 건 아니지만 그 10년, 20년 해보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경매가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는 사는 가격을 내가 쓰는 거거든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격을 써서 되면 내가 가져오는 거고 안 되면 뭐 다시 보증금 돌려받고 다음 물건 도전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라는 건 사실 시장의 흐름을 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시장의 흐름이 뭐 떨어지는 추세다 하면은 그 떨어지는 만큼 더 이제 안전하게 더 싸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동산 경매가 그만큼 다른 그냥 정말 제값 주고 사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시세가 제값 주고 사면 시세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만큼 그대로 손해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이제 경매를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으로 네. 초기 세팅하는 게 아무래도 이 최소한의 이제 소형 맞습니다. 빌라라도 살 수 네.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아까 질문에도 돌아가서 150만 원 정도 월세를 이제 받고 싶다고 하면 네. 대략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왜냐면 일반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네. 사실 월세 받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직장인한테 월 150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사실은 네. 월세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게 규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규제가 그냥 뭐 주택 가격에 한도를 걸기도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에 관해서도 규제를 하거든요. 네.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너무 많다 하면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월세 투자라는 건 그거거든요. 대출 끼고 월세를 받아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대출 이자 내고 나머지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어려워졌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50 만들 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걸리냐는 본인이 얼마나 입찰을 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2년이 걸렸고 제 기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입찰을 꾸준히 하시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사람마다 워낙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딱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왠지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네. 주실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리더님만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경매 자체 알아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거는 사실 심플해요. 여러분 뭐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막 권리방과 관계가 복잡한 뭐 유치권 걸려 있고 이런 걸 하실 게 아니라면 심플하거든요. 그걸 판단하는 약간 부동산 경매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시세 조사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지식적인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신 게 똑같은 강의를 해도 누군가는 가서 계속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시고 누군가는 그냥 저건 되게 번거롭네 이러고 안 하시거든요. 그게 한 70% 이상은 그냥 안 하시는 것 같고 30%가 그래도 입찰장에 한 번은 가보시고 그 중에 또 10%가 꾸준히 하셔서 낙찰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한 뭐 100명을 제가 이렇게 100분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 한 낙찰 나오는 건 한 5명이네, 3명이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실행력 그리고 꾸준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경매라는 게 입찰장에 본인이 조사해서 간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쓴 가격이 낙찰이 안 될 확률이 사실은 훨씬 더 높거든요. 평균적으로는 10번 정도 입찰하시면 한 번 낙찰이 되는 정도. 저는 7번째 낙찰이 됐었고. 근데 이제 평균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번 입찰하면 가격만 이제 본인이 제대로 쓴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경매라는 게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뭐 본인이 그냥 높이 쓰면 무조건 되겠죠. 근데 이제 수익을 내는 선에서 이제 가격을 쓴다라고 했을 때 보통 1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네. 처음에는 이제 실행력을 포함한 이 마인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최소한의 2천만 원에 대한 현금은 정도는 필요하고 네네네. 근데 예전처럼 이제 규제가 심하다 보니 이제 월세를 받기 위한 전략보다는 그럼 리더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시면 네.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월세보다는 무조건 전세 세팅을 하겠습니다. 전세 네. 세팅. 왜냐면 네. 월세라는 거는 이제 개수가 많아졌을 때 효과가 커지는 건데 지금은 뭐 소득이 정말 많으신 분이 아니면 월급쟁이로서는 이제 뭐 3개, 4개 받으시면 대출이 이제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거기서 한 20만 원씩 남는다고 해도 뭐 80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이 전세 올라가는 거를 보시면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게 3개다. 전세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그 부동산 개수가 3개면은 뭐 연봉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매달은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씩 연봉이 보너스로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이라면 뭐 전세를 할 것 같고 이것도 그런 시장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분들의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정책도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집주인으로서의 그런 투자 포지션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전세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부동산 이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전세 포지션을 가진다고 해도 네. 뭐 재산세라던가 뭐 보유세라던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럼에도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재산세, 보유세가 뭐 높아졌다, 뭐 뉴스에서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는 물건들이 뭐 정말 9억 이상의 아파트 그런 게 없거든요.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지만 저도 그런 투자금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게 뭐 3억 미만? 보통 이제 1억 미만의 빌라가 많고 오피스텔도 뭐 2억, 3억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세금 구간 자체가 9억 이상에서 빵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도 지역을 살펴봐야 되고 뭐 본인 그 금액대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숫자는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세금 구간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고 제 기준으로 물론 저는 이제 임대사업자 예전에 낸 것들도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보유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네.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제가 한 55만 원인가 납부를 했었습니다. 1년치. 생각보다 그렇게 네. 많지가 않네요. 그쵸.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뭐, 그거를 제외하면 뭐 100 얼마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사실 1년에 그만큼이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고, 그 이상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그 이상이라면. 그러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네. 부동산 투자로 이제 아파트 청약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파트 청약과 비교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동산 경매가 네. 더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니면 내가 제 써온 게 생각은 있어서. 아파트 청약이 네. 더 장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낮잖아요. 맞습니다. 그 확률 싸움 했을 때는 또 부동산 경매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둘 중 선택하라고 할 때 어떤 게 선택을 리더님이시라면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그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네. 제가 첫 낙찰을 받는 그 입찰하는 그 준비를 할 때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청약 무주택 요건이 그렇죠. 충족이 안 되니까. 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되게 투자자 마인드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청약이라는 거는 사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에다가 이제 청약을 해서 될지도 100% 확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믿고 제가 그 투자를 할 시간의 기회비용을 날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될 맞아요.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 투자를 통해서 내 부는 내가 만들겠다라는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 원리라는 게 이게 내가 부를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그런 행운을 요행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청약도 많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만큼의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정말 뭐 지어지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뭐 정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다가 뭐 또 규제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서 청약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 가자 내 네. 인생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 것 같고 뭐 차이점을 아까 네. 물어보셨으니까 뭐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는 내가 가격을 조사해서 내가 쓰는 거고 청약은 분양가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 청약은 누구나 이제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되기만 한다면 100%라면은 그렇죠. 청약을 하겠지만 저는 그게 걸렸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결국에는 이 시간의 기회비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확률 싸움. 맞습니다. 여기에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네.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맞습니다. 선택하신 것 같아요. 기회를 맞습니다.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정말 뭐 청약이 언제 5년 뒤에 딱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저도 청약을 그냥 5년 기다려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